자, 구성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 가지 그 점학으로 점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질병까지 그죠? 집안에서의 그런 일반 파괴 유발자부터 해서 입중, 공망 이런 형태로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쭉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 이렇게 응용을 해 보시는 것이 내 것으로 만드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학에 대한 부분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걸로 거의 웬만한 것들은 다 터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성학이 명학이나 점학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기초반에서 다뤘던 이런 개운학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운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명리하고도 가장 다른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다른 여타의 학문하고도 보통 우리가 어떤 그 비방이라든지 이렇게 명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개념인 거죠. 아니 그런 게 어딨냐, 그죠? 좋은 마음 갖고 기다리고 아니 밤에 내가 해가 떠났더라고 뜨는 거냐? 새벽이 돼야 뜨는 거지. 이런 개념인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독서 많이 하고 많이 베풀고 할인하고 이런 정도인데 구성의 관점을 보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개운을 한다라고 하는 물론 명리에도 개운법 같은 게 있죠. 방향, 옷, 음식 이런 거 사람, 자기 오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그런 방법으로 운을 이렇게 좀 열어간다라고 하는, 바꾼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그건 여기 보면 이제 변방이라고 했는데 이건 약간 좀 특수 용어인 것 같고 어쨌든 방편, 그렇죠? 실제 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 근데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가 우리나라 구성 쪽에서 있는 것들을 거의 제가 써본 것도 있고 실제 내용상에 있는 것도 있고 원리에 부합되고 합당한 내용들은 제가 최종적으로 서머리를 해놨어요. 해놔서 기본적인 그 내용에 근거한다라는 건 우리가 배웠던 구성과 구근과 이러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크게 명학으로 연월반 위주의 명학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일시반 위주의 점학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본명성 위주로 아니면 그거를 더 포괄하는 측면으로도 이렇게 개운학으로도 이렇게 좀 활용하는. 그래서 오늘은 기초 시간에 말씀드렸던 무슨 추기하는 거 이거 이제 포괄을 해서 중복된 거는 빼고요.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근데 이제 무속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런 좀 물론 이것도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한 거는 이런 구성학이라고 하는 그 이치, 이론이 베이스에 깔려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취기라고 하는 거, 기운을 취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운을 취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목화토금수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목화의 생장 운동을 하고 금수의 수렴, 응축, 통일 운동을 하는데 결국은 지금 내가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논리의 비약인지는 몰라도 살아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결국은 나는 죽어가는 거지, 맞죠? 크게 보면, 응? 살아가지만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토화작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화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이게 오황작용 같은 거예요. 받아들여가지고 부패시키고 무화시키고 자연의 일부로 돌린다라는 거, 되돌린다라는 거.
근데 이게 생명체고 유형체고 뭔가 욕구를 가지고 욕망을 가진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역으로 가는 게 되는 거니까 내 존재의 욕망을 자꾸 이렇게 제약받고 제한받고 태클받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건 그게 뭡니까? 내가 파산, 실패, 이별, 사별, 질병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명리에도 그런 경우들이 그런 걸 해석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오한팔이든지 대충이라든지 흉살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구궁을 따라서 구성이 순환하고 돌아간다라는 이런 측면으로 해서 결국은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내가 불행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으로 자꾸 내가 이렇게 이입이 되고 몰입이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그 나에 맞는 이런 기운을 취해서 운을 좀 개선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방위학에도 쓰는 거고 여러 가지 그 재물이나 건강이나 또 영성 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지향점, 원하는 이런 부분들에 다 그런 원하는 바대로의 개운 방편 방법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니까 그 기를 취한다라는 거고 그럼 이 기가 좀 흉기냐 아니 기란기냐 이건 뭐 현실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뭐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성공을 하려면 성공하는 사람하고 친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네,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거 다 우리가 흔히 상식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기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기.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움직이는 곳, 이동하는 곳, 있는 곳.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사람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사람을 내가 만약 본명성 1이다, 2다라고 하면 목화토금수의 그런 오행의 기운을 띠고 있듯이 그런 기가 형성이 되고 그 기의 파장이 형성된 걸로 위해서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그 구성이 구궁작용을 하면서 뭔가 생극이 발생을 하고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알게 모르게 나한테 그런 살기, 사기, 네거티브한 기운 이런 것들이 쌓이고 모여서 일정 부분의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그게 나한테 사고로 온다든지 질병으로 온다든지 뭐 파재로 온다든지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명리에서 보니까 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운이 안 좋거나 어렵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현실에서의 그런 기운이나 에너지도 자꾸 그런 쪽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 사람이 어떤 방향을 설정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취기를 할 때 지난번에도 뭐 사원 취기할 때 그죠? 말씀드렸었잖아요. 작년에도. 근데 그 기운이 만들어지는 그 기준점을 어디로 보고 어느 만큼을 보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성학에서는 1년을 봅니다. 1년. 1년을 보고 그 기운이 새로운 곳에 그러니까 주로 1년 이상 거주한 곳에 그 사람의 기운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지점을 근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위를 따지는 거예요. 사방이 정의 사유의를 따지는 거고 사정의의 기운이 조금 강하다라고 하는 거고 사유의 기운이 사유의 그 어떤 울타리 그죠? 그 사이사이의 기운이 조금 약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움직여가지고 한 45일 정도가 되면 새로운 기운이 형성된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45일 이전에 움직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메인이 있었을 당시 그 에너지를 더 중점적으로 보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뭐 어떤 그 왕래를 어느 A라는 B지점을 놓고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한다든지 그러면 두 지점을 포괄을 하면서 약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를 하면 그 기준점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기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잠깐 10일 동안 있었는데 그 지역 그 기준점으로 내가 어디 예를 들어서 취기를 간다든지 이럴 때 그 방향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1년 이상 머물렀던 곳 이게 이제 태극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기운이 형성이 되고 또 그러면서 내년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개묘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태세가 묘가 되는 거예요. 묘. 보통은 본명성 기준으로 움직였지만 내가 본명성하고 월명성이면서 결국은 그게 다
내년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 올해는 해묘미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세는 그 해에 명리에서도 태세, 세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기운이죠. 그러니까 그 기운의 방향성에 오한파가 있지 않는 한은 파살은 없겠죠. 오항이나 뭐 예를 들어 암검이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은 한은 그쪽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기를 하거나 취기 길방이 흉방이 정하는 건 다 예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태세가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월명성, 본명성하고 태세방위하고 같이 삼합으로 완전하게 연결이 되든지 아니면 반합으로 연결이 돼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 태세방의 곳 아니면 월명성하고 일명성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삼합 구조가 돼서 나머지 하나를 우리 해신구하듯이 연결되는 곳 이런 곳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을 하고 길방위, 취기방위로 했던 이런 것보다도 태세방위나 이렇게 본명성, 월명성을 낀 방위에서 연결이 되면 그게 더 배가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예전에 다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태세방이 되거나 하면 그 태세방의 작용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년은 태세방이 진방이 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를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를 들어서 진방으로 이를테면 내가 취기를 간다. 진방으로 그렇죠? 이런 거예요. 진방이면 우리가 사니까 이 정도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진방이 취기방이 된다라고 하면 묘방이 되는 거고, 묘방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사원축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암이고, 여기가 이제 파가 걸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오한파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한파가 없으면서 해묘미가 걸리는 거고, 그렇죠? 해묘미가 걸리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가 이니까 이흑 토성이니까 이하고 생방이나 비화방이나 그렇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새로 시작을 하고 사업을 열고 개업을 하고 출발하고 이럴 때 크게 쓰는 운으로는 좋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본명성이 이게 물론 이제 이면 본명살 방위가 되고 뭐 이러겠지만 이렇게 뭐 5하고 1인데 2로 걸려 있다든지 이렇게 돼서 그걸 월명성, 본명성을 끼면서 2를 같이 꼈다 이렇게 삼합방이라든지 그러면 그 에너지가 더 증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경우에 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제가 예시를 해놨어요. 만약에 이렇게 취기를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취기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취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재액을 소멸하고 싶다든지 그럴 경우 있어요. 또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일반적인 이런 크게 사원이나 삼원치기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를 하지만 뭔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하나의 방편을 알려줄 수 있는 거지. 아니 흔히 우리가 상가집 갔다 오면 소금 뿌려라, 밥 뿌려라 뭐 이런 거 그거 하잖아요. 그렇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 거를 포함을 해서 우리가 뭐 방울 건다든지 뭐 이런 거. 근데 조금 더 전문적이고 충분히 자기 정성도 들어가고 그게 목화토금수 오행법이 다 있어요. 오행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적성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그동안 다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텐데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취기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학을 그래서 다른 말로는 구성기학이라고도 합니다. 기운 기자를 써서 구성학의 별칭 중에 그렇죠? 구성기학. 그래서 이 기는 그런 기를 어떤 취해서 운명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궁하고 구성에 대한 연관, 관련 학문이라는 측면보다도 내가 이렇게 개운을 하는 쪽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축이란 기운을 이렇게 취득한다라는 의미인데 좋은 방위에 가서 좋은 기운을 취득을 해서 자기 운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이런 취기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이 개운이 진짜로 어렵거나 바닥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구성학의 취기법으로도 연이 잘 안 닿아요. 실제를 보면. 근데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하면 운으로도 조금만 기다리면 좀 핀다든지, 연결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렇게 어떤 취기법을 좀 쓴다든지 하면 당연히 내 마음도 개운해지는 거고 긍정적이 되는 거고 이래서 더 이렇게 내외가 호응을 해서 그런 운을 잘 맞이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방위의 기준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그 거주지가 양이 해당이 되고 거주자는 음에 해당이 된다. 음양이 합쳐져 가지고 태극이 형성이 되는데 일정 기간 있어야 되고 방위의 중심점이 척도가 되고 가상태극이라 해서 1년이 지나야. 이건 구성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1년이 지나야 그 기준점이 형성이 되고 집 자체의 풍수 요소를 뜻한다. 여기 이제 풍수 조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덧댄다든지 이렇게 기본적인 건 이런 거 이렇게 만약에 집을 보면 이제 가장 길한 방에는 약간 배산 임수형의 직사각형 건물 구조를 가장 양택 구조로 좋게 보는 거예요. 돌출이 있거나 함몰이 있거나 돌출이 있는 거를 넘치거나 부족한다라고 보는 거지. 그럼 그 방이들이 다 있죠, 그렇죠? 8방이 다 있잖아요. 그 8방에 예를 들어서 건방이 함몰돼 있다든지 그러면 저 집안은 북건이 상실돼 있다든지 남편이 제 역할을 못한다든지 이런 걸 보는 거지. 그러면 그런 쪽 부위를 이렇게 좀 덧댄다든지 이런 거에 이제 방편을 할 때 아니면 어떤 이 가상의 흉상을 이게 좀 개운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이제 움직이는 방위들 그 중심점을 삼을 때 어떤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곳을 말하고 이거는 이제 그쵸 집 자체 가상의 태극이 되는 거고 방위 태극 그러면 어디로 움직이면 45일 이상이 되면 이렇게 새로 생기게 된다. 새로 생기게 되니까 특별하게 일반적인 단기 어디 여행을 가도 그렇고 45일 동안 어디 있는 경우는 흔하진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45일 이상이 머물게 되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 45일 이전에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집에 대한 거는 1년이고 일반적인 그 사람이 움직여서 방위로 잡는 거는 45일 정도를 본다. 그래서 여기 만일 대전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취직이 돼서 원룸 생활한다. 본래 대전집이 있고 방위 기준은 대전. 그리고 45일 지난 후에는 서울 중심인데 가상에 대한 집에 대한 영향력은 대전집, 서울이 지금 현재 사는 45일 된 서울이 아니라 대전을 영향을 받는 거고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서울 기준으로 본다. 이런 기준점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이중태극이라고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고 하면 그 기준을 잡을 때는 두 개가 다 포함된 방위를 되는 거예요. 제3의 지점 링크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중태극이 형성이 될 때는 평균 한 6개월 정도를 본다. 그러니까 그냥 어딜 기준으로 해서 내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지역 그걸 가지고 기준점을 잡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동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기운동이라는 거는 다 사실은 만물이 죽고 사멸하고 부패하고 사라지는 그러한 토화의 작용이다. 오행 중에서도 오항의 작용이다. 라고 보는 거고 알게 모르게 살기나 사기방위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상생보다는 상극작용이 더 커진다. 이거는 땅의 귀소 본능, 나온 곳으로 대한 귀결 본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이 그래서 흉방이나 살방이, 사방이, 극방이 이런 쪽으로 움직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좋은 방위를 찾아가서 의도적으로 개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몰라도 우리가 어디 산림욕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기본적으로도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심신도 상쾌해지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원리적으로 이치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구성에서는 무의식적으로 가출을 해서 어디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뭐 강도나 이러한 그 뺑소니가 도망가는 방위가 본명살 방위나 본명적살 방위가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주하는 주택도 현관이나 대문 이런 경우가 흉한 방이면 출입하는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이제 흉기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명리에서도 뭐 12신사를 가지고 방위를 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구체적인 거죠. 구성에서는. 그래서 질병도 보면 이렇게 원인 모르는 질병도 난치병, 암이나 이런 것도 흉살기 방위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여서 나쁜 기가 몸에 축적이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개운법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게요. 뭐 한 3년 이상, 5년 이상 내가 계속 안 풀려왔다. 지금 사는 집에서. 그럼 이사해보라 해요. 그냥 일단은 거기 떠나보라 해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이런 방위학이나 이 개운, 축이 하는 거하고 연관되는 거고 흉살기 방위로 반복되는 움직임은 거주하는 주택 내에서도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양기는 빛이고 음기는 빛이 사라진 이런 곳이기 때문에 탁기, 사기, 살기 이런 것들은 음기 쪽에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구성의 방위학, 개운학으로 좀 해소하고 완화시키자라는 거죠. 반복적인 자극이나 방사성 이런 게 되면 암이나 각종 사고사, 뭐 방위에 따라서 발생된 나쁜 기운, 그래서 그 장소에 본인이 위치해서 그러한 흉한 에너지를 계속 받아서 체내에 누적되고 그게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으면 그게 겉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사를 잘못 가거나 아니면 흉한 일을 당하거나 주택에 뭐 잘못된 층 개축으로 이건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동티가 나거나 근데 실제로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면 그 팔자에 이제 귀문 같은 게 좀 많이 있거나 아주 신약하면서 예민하면서 이러면 그만큼 영적으로 보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그러면 망자들이 하소연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에너지하고 잘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그런 장소, 상갓집이라든지 어디 음기가 많이 쏘여 있는 데라든지 그러면 기도 약한 데다가 그렇게 예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그런 외기에 침범을 당하기가 쉬운 거지.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신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병으로 나타나가. 병도 그냥 몸에 있는 병을 신병이라 하고 신병. 그렇죠? 뭔가 원인 모를 병은 신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보면. 실제로는 내가 느끼고 체감을 하는데 어디 가서 물어보고 진단하고 하면 안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그런 무속 같은 경우에도 있지만 이렇게 구성에서도 이거는 어떤 사기, 흉살기라고도 본다. 그래서 길방위로 의도적으로 움직인다. 의도적으로 움직여서 기란 작용을 하는 기운을 취하고 뭐 취기를 통해서 운명 개선, 난치병. 그래서 좋은 시간대, 좋은 방위, 그렇죠? 좋은 시간, 그리고 방위, 장소. 이게 다 삼위일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축이라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